대한민국도 빅스텝 밟았다. 사상 첫 기준금리 0.5% 인상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 투자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은 근린상가 하지 마셔라. 근린상가를 투자하는 거는 일단은 멈췄으면 좋겠다. 오늘 9시 30분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나오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와, 9.1이 나와버렸어. 와, 큰일 났네. 거의 뭐 사상 최대 느낌인데요, 진짜. 내일 정말 주식이고 뭐 코인이고 난리 나겠는데요, 보니까는. 이야, 금리 어떡하려고 그러나. 일단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우리 동구민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잡아보시는 걸로 하시죠. 지금 요즘에 대한민국의 주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도 빅스텝 밟았다. 사상 첫 기준금리 0.5% 인상했고요. 0.5% 인상을 한 것도 처음인데 저희가 지금 몇 번 올렸죠? 이렇게 꾸준히 올리는 것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안 가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 투자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은 근린상가 하지 마셔라. 근린상가를 투자하는 거는 일단은 멈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금리의 끝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린상가는 굉장히 지금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신중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은 추가 금리 인상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은 한은 연내 3.75까지 이상 4.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씨, 4.5까지 올린다고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은 3.5%까지 올릴 것이다. 외국인 자본이 유출된 것을 고려하면 연내 한은은 기준금리를 4.5%까지 인상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겁을 바짝 주고 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한은 첫 스텝 연말 기준으로 3% 가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솔직히 4.5까지는 아니고 3%까지 보고 있어. 근데 제 생각에도 4.5%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0.5%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마음 먹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 또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가는 쉽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한은은 물가 오름세가 오는 3분기 말까지 4분기 초에 정점을 찍을 것을 전망한 뒤 물가가 높아진 상황이라 시장에서 2.75에서 3%를 예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올해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3번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한 번에 다다다닥 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말 높으면 3.25 기준금리가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접근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공부해야 될 시기라는 게 이 시작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작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왜냐면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1% 울트라스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울트라스텝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했을 때 0.75 올렸을 때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다음에는 0.5 올릴까 0.75 올릴까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츰 지나가면서 지금 하는 말은 0.75는 당연한 거고 1%까지 올려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8% 9% 정도가 1% 올려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0.75를 올린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제가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 맨날 얘기하죠. 야, 그러면 너무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요즘에 이걸 보여줬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 37만 2천 개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12만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직까지 경제는 탄탄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튼튼한 상태야. 우리가 지금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 경제는 무너지지 않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나는 그 어떤 것도 실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의 그 실업률이 최저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를 보시다 보면은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경제는 심리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 심리를 꺾고 싶은 거예요. 인플레이션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는 굉장히 또 손실 아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10%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1억의 돈이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있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갚을 때는 어떻게 되죠? 1억의 가치가 아닌 9천만 원의 가치를 또 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인플레이션 왔을 때에는 많은 것들에 대한 혼동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의 지금 생각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건 딴 건 아니죠. 내가 지금 이 한 가지의 이 묶음만 사야 되는데 또 오를 것 같으면 또 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될 것이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금액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를 꼭 잡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에는 심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심리를 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너희 돈 쓰지 마. 내가 너희 금리 더 올릴 거야. 너희 부동산 지금 더 하락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막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사가 뿌립니다. 하락.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위축되죠. 부동산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심리적으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심리로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계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찍어 누른 듯한 행동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지금 약 3에서 3.25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3%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담보대출의 비율에 대한 이자와 어떻게 수익형 부동산에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라는 것은요,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요. 예측을 한다라는 것이 제가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어떠한 시점이 왔을 때, 그리고 경기가 어떤 식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때부터 투자를 할 거야라는 나의 계획성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라는 것은 생과가 같기 때문에 그 어떤 집단의 전문가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방어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한 3%에서 3.25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3%대가 언제 있었느냐 했으면은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임대 시장에 직격탄 돼 있고요. 이게 2011년 6월 15일 기사입니다. 담보대출 금리 상가 연간 임대 수익률 육박, 투자 위축 불가피, 금리가 올랐어. 그럼 뭐도 같이 오르죠? 예금, 적금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럼 예금 적금보다 더 나은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몇 프로죠? 3%? 4%? 지금 예금 넣어도 3%, 4% 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근린상가를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11년 당시에 기준금리 3% 정도 됐었는데요. 이때 수익형 수익률이 7, 8%였고요. 담보대출 금리가 6%대까지 쏟았다고 합니다. 6%. 왜냐하면 3.25까지 올랐거든. 3.25까지. 시중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6%대로 뛰어올라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린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최대한 줄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린상가 하십시오라고 뽐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지금 금리가 6%까지 올라갈 것 같고 7%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미국 과연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한가? 물론 요거는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진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이야 고용이 괜찮다고 하지만은 이 고용의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고용이 되는 인원들의 연령대가 과연 20, 30대냐? 40, 50대냐, 50, 60대냐 했을 때 지금 고용 지표를 보면은 20, 30대보다는 고령층이 굉장히 많은 지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올리는 금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연준 내년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할 것. 그러니까는 당근과 채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 원래는 올해 말 정도에 1.5, 1.75 생각했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물가를 잡을 때까지 무조건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거를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를 하시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곳곳의 기사에서는 물가 내년 초에 빠르게 둔화될 것이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 어쨌든 사람들한테 부담이 갈 것이고 너희한테 뿌렸던 돈에 대해서 다시 회수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거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반 때부터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대한민국 기준금리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3.25 가다가 떨어졌죠.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죠. 이렇게. 물론
지금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어. 그러면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에는 연말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경제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추세가 봤을 때 내년 중반부터는 떨어진다고 한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금리를 안 올리냐? 오른다. 금리가 오를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겠느냐?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금리는 무한대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지금 파월이 말하고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월세를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타이밍, 이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위기가 왔어? 그러면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 기회가 오는 시기를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은 2011년도에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어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가양역에 있는 상가 있죠. 3억 1천. 굉장히 우리가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즈죠. 요 상가 같은 경우에 2011년 8월 9일에 나왔던 건데요. 3억 1천인데 두 번 유찰되고 70%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여기 한 20명, 30명 붙었을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입찰자 수는 3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매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금리가 굉장히 높았지만은 그것만큼 내가 저렴하게 그리고 수익형이 나오는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했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줍줍할 정도로 상가의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들어온 순간부터 사람들을 매입하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이 강남역 CGV 아시죠? 강남 CGV에 있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도 7억 4천만 원짜리 상가입니다. 위치 굉장히 좋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낙찰가율을 보면요. 7억 4천짜리가 두 번 유찰된 최저가에 한 명이 들어와서 낙찰을 받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최고 상승에 이뤘을 때에는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덜한다는 거죠. 마곡 수영산 아파트 파크에 있는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4억 7천만 원짜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4억 7천만 원짜리가 많이 유찰됐었죠. 그래서 마지막 낙찰 가격은 2억 8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면부 상가입니다. 전면부 상가. 이러한 상가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낙찰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위기는 맞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는 내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월세를 1,000만 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보다 70% 가져오는 상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때 버티고 있다가 금리가 떨어져. 그러면 상가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러면 좋은 가격에 또 매각을 할 수 있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죠? 예금이 떨어지죠. 예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죠. 예금 적금이 1% 된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은 3%가 돼도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금 적금 금리가 4%, 5% 올라가? 그러면 4%, 5%짜리 상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7%, 8%, 9%가 쳐다봅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2011년도, 2008년도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8%, 9% 이상 돼야지만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을 접근할 때에는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우리는 지속적인 수익형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물가 지수라든지 한국에서 원하는 지수가 잡혔을 때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시기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급한 마음도 필요가 없어. 괜찮아. 그러지 않아도 돼. 지금은 급하게 마음 먹으면 무조건 망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공을 쌓으면서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닷물 같은 경우에도 싹 들어왔다가 이제 썰물로 싹 빠지다 보면은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뭐가 있었는지.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금리라는 게 쫙 옵니다. 그리고 금리는 다시 빠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알짜 상가를 정말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임대차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전에 아파트 시장이 좋았을 때 아파트를 잡지 못했었을 때에도 아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수익형 부동산 시기가 내년 중순쯤에 혹시나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얘기 드리지만은 그 시기가 왔을 때는요. 월세 1,000만 원 만드는 거 정말로 소액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내공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